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3차 사업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과세 거래,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급 시기는 이 판매 시기죠. 판매 시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그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가 있습니다. 재화, 상품의 공급 시기는 이 판매 시기는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뭐 현금 판매가 있고, 현금 판매인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뭐 장기 할부 판매가 있는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인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그 다음에 자, 개, 사, 이렇게 세 가지 자계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중에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 그죠? 폐업 시에는 폐업하는 시점, 그죠? 무인 판매기는 어떻다 그랬죠? 무인 판매기는 그 기계에서, 다시 말하면 뭐 커피 자판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문을 열고 현금을 인출하는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재화, 용역,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기는 언제라 그랬죠? 서비스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죠? 혹은 재화나 시설물, 그렇죠?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납세지는 뭐냐? 볼게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세무서가 전국에 많잖아요. 근데 그 전국에서 나는 도대체 어느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 이런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뭐다? 납세지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에 있어서의 납세지는 어디냐?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우유 사장님 이름이 나우유 씨입니다. 나우유 씨. 주소가 어디냐? 서울 중랑구 망우로 73길 56이에요. 근데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강원도 대관령 산 250번지예요. 그러면 이 주소와 서울과 강원도에서 어디가 사업을 하는 곳이냐? 사장님은 중랑구에서 살고 있겠죠. 이 집에서. 그러나 사업은 강원도 이 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가 사업장일까요? 당연히 강원도 대관령 산 250번지, 여기가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 대관령 산 250번지 이곳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강원도 대관령 산 250번지 이 사업장이 뭐다? 납세지이다. 납세지. 알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납세지. 바로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강원도죠. 강원도니까 강원도에 있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그래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어느 뭐 빵집에 가건 혹은 미용실에 가든 어디 가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겠죠. 우리 학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이화여대병설 미디어고 대표자 뭐 최진자 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장 선생님이죠. 지금은 김운주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특이할 것은 사업장 소재지예요. 사업장은 어디죠? 중랑구 망우로 73156이죠. 여기가 사업장이죠. 여기가 사업장. 여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여기가 납세지예요. 납세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지가 중랑구 망우로 73156가 사업장이니까 세금은 어디다 냅니까? 네, 중랑구에 있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겠죠. 전국에 있는 세무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중랑구에 있는 중랑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왜? 사업장이 중랑구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는 어디다?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장은 어떤 곳이냐? 사업장은 사업하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우리 사업하는 사람 배웠죠. 어떤 사람들이 있죠? 우유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사업자야. 그래서 사업장은 이런 사업자, 우유상, 도매상, 소매상 이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 종업원이 상시 주재한다.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장은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기서 행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본점이 있다면,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점.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이 있다. 부산에 지점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도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사업자 등록증 있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요? 서울에, 부산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돼요?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돼요. 부산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겠죠.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겠죠. 여기는 어디다 할까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납부하겠죠. 여기는 부산에 있는 세무서에 납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본점, 서울에 있는 본점, 부산에 있는 지점 이렇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둘이 아니라 또 계속 지점이 여러 개 있으면 10개가 있다. 그럼 10군데에 있는 지점이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납부할 세액도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지금 관할 세무서에 지금 신고했죠, 이렇게? 관할 세무서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정리할게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종업원이 항시 있어야 되고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장이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도 있고 10군데가 있으면 각각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신고 납부해야 되고 각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업장이 그런데 이런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배웠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사업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각 여러 가지 광업, 농업, 어업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 광업은 석탄을 캐는 거죠. 강원도 산골. 그럼 강원도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강원도 산골이 사업장일까요? 아니에요. 강원도 산골 옆에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이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무실,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한 2,500개, 3,000개가 들어가거든요. 부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2,500개가 전부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장소, 그곳이 사업장입니다. 세 번째, 건설업, 건물을 짓는 거, 운수업, 그죠? 뭐 버스나 택시나 뭐 이런 거죠. 기차나 이런 거,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집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업들은 어디가 사업장이냐? 등기부상의 소재지입니다. 등기부. 그 회사의 뭐 본사라든지 뭐 그렇게 어디에 뭐 소재하고 있다, 어디에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등기부에 있거든요. 그런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업들을 하는 것이 개인이라면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은 알죠? 무슨 원룸 같은 거 이런 거를 짓고 뭐 사람들한테 그 세를 놓고 살라고 하고 그래서 다달이 돈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는 등기부상의 소재지는 똑같은데 어디요? 그 임대 부동산이니까 원룸이 있는 이 건물의 주소가 뭐다?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임대 부동산, 그죠? 이렇게 빌려준 그곳, 그 부동산의 그 주소가 그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바로 여기가 바로 주소가 되겠죠? 여기 건물이 있는 주소,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사업장이다. 다섯 번째, 무인 자동 판매기. 전철 2호선에 보면 무인 자동 판매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료수라든지, 그렇죠? 과자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동 판매기가 몇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업장이 어디냐? 몇백 개가 아니라 그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5가지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요 밑에 있는 2가지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사업에 따라서 사업장이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좀 잘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한 사업자가 2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거, 가서 뭐 신청하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넘어갈 거고요.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된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납부 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업무, 즉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신고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각 사업장별로 이행한다. 이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거는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뭐 본점도 있고 여기에 뭐 지점이 인천, 대구, 부산이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현대자동차라고 합시다. 본점이 서울에 있어요. 인천, 대구, 부산에 각 지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각 이런 곳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사업장이니까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다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고 또 자동차를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여기도 발행해요. 대구도 발행하고 부산도 발행합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행을 하면 여기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러면 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돈을 받고 부가세를 받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뭐 이거를 신고하고 납부하겠죠. 여기도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여기도 부가세 신고하고 해당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이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 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것은 니네는 인천, 대구, 부산은 니네는 세무서에다가 신고만 해. 그러나 신고는 하는데 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마. 누가 해? 내가 이 본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내가 납부를 니네 것까지 여러분들의 있는 것까지 내가 다 할게. 납부는 내가 할게. 니네는 하지 마. 대신 이러한 절차는 다 해야 돼.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하고 이거는 각각 하지만 그러나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게. 니네는 신경 쓰지 마. 이게 뭐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납세지, 그죠? 납세지와 납세지 그리고 사업장의 개념 그리고 사업장의 범위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런 부분들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